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주차장 불빛 아래 49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이 눈앞에 있었고 저는 그 선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. 차 안에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. 따뜻했는데 손이 차가웠어요. 핸들을 쥔 손이 땀이 나는 건지 식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 남자가 주차장 끝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.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걸음. 근데 저한테로 오고 있다는 게 발걸음 소리보다 먼저 느껴졌어요.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. 차 안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. 4월인데 아직 차가운 공기. 그 남자가 들어와 앉으면서 문을 닫았어요.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. 저는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. 타요. 이미 탄 다음에.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았어요. 후회는 딱 3초 뒤에 왔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있었습니다.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. 시동생 결혼식이었어요. 피로연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이 테이블을 정리할 때 저는 혼자 구석에서 냅킨을 개고 있었어요. 남편은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갔고 저는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남아서 뒷정리를 했어요. 그때 그 남자가 의자를 들다가 저한테 왔어요. 형수님, 도와드릴까요? 형수님. 그 단어가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그냥 괜찮아요 하고 웃었어요. 그게 다였어요. 그날은. 근데 그 다음 달, 또 그 다음 달,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그 남자는 항상 어딘가 제 근처에 있었어요. 저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보는 것처럼. 어느 명절 저녁이었어요. 남편은 그날도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.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행주를 들고 제 옆에 섰어요. 그리고 그냥 닦기 시작했어요. 말 한마디 없이 물소리만 들렸어요. 수세미 거품 소리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랑 형광등이 조금 깜빡이는 소리랑 20분 동안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냥 닦았어요.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. 말 한마디 없는 20분이 남편한테서 20년 동안 받지 못한 것보다 무거웠어요. 그 남자가 말없이 그릇을 닦던 그날,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.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서 그릇을 하나 더 건넸어요. 그 이후로 저는 그 남자가 연락할 때마다 답장을 좀 늦게 했어요. 너무 빨리 답하면 티가 날 것 같아서요. 뭐가 티 나는 건지 그때는 모른 척 했어요. 그 남자는 가끔 짧게 보냈어요. 형수님, 요즘 괜찮으세요? 그 문자를 받으면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. 화면이 보이지 않게. 그래도 답장은 했어요. 응, 잘 지내요. 잘 지내지 않으면서 어느 봄날 그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형수님, 저 요즘 말하기 어려운 게 생겼어요. 저는 숨을 참고 들었어요. 형수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. 그게 이상한 건가요? 이상한 거 맞아요. 저도 이상한 거 알아요.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. 라일락 향이 들어왔어요. 이상한 거 아니에요. 라고 말하고 끊고 나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. 그해 여름 그 남자가 다쳤어요. 오토바이 사고. 크진 않았지만 혼자 병원 앞에 서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. 저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. 가지 않아도 됐어요. 근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. 병원 앞에서 기둥에 기대어 있는 그 남자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빠르게 걸어갔어요. 많이 아파요?
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. 형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.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렸어요.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그 남자가 조수석에서 잠들었어요. 신호에 걸렸을 때 옆을 봤더니 살짝 벌어진 입, 창문 유리에 닿을 것 같은 이마. 어려 보였어요. 내 아들뻘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서 더 오래 봤어요. 아들뻘이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. 신호가 바뀌는 걸 한 박자 늦게 알아챘어요. 그 남자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자다 깬 눈으로 저를 보더니 데려다 주셨어요? 했어요. 내리려다가 멈췄어요. 저를 봤어요. 말없이 한참을요.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차 안에서 형수님, 응, 오늘 고마워요. 그냥 고마워요. 그냥이 뭐예요?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. 그 남자가 잠깐 멈추더니 핸들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손 위로 손을 얹었어요. 덮은 게 아니었어요.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거기 있어도 되냐고 묻는 것처럼.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. 손을 빼지 않았거든요.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.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차 안에서 들렸어요.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. 이미 한 번 선은 넘어갔다는 걸.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. 오래 안 봤던 거울이요. 남편이 있을 때부터 이미 저는 거울 앞에 오래 서질 않았어요. 봐도 아무도 봐주지 않으니까요.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. 거울 속 제 얼굴이 뭔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. 빠진 게 채워지는 느낌. 그게 더 무서웠어요. 시어머니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 남자가 안 간다고 했어요. 도울게요.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부엌에 저랑 그 남자만 남았어요. 처음 설거지하던 날이랑 똑같은 자리였어요. 물소리, 그릇소리, 행주소리.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. 그 남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물을 잠갔어요. 완전한 침묵.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.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. 형수님, 응, 지금 괜찮아요?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. 진짜로 물어보는 눈이었어요. 49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눈으로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. 저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. 거짓말이에요.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어요. 터진 게 아니에요. 눈 안에 고여서 멈춘 채로 있었어요. 저는 행주로 얼굴을 닦는 척 했어요.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왔어요.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그 온기가 옆으로 번졌어요. 물소리도 없는 부엌에서 그 사람 숨소리만 들렸어요. 그날 밤 그 남자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. 형수님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? 한 번만요.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응, 이라고 했어요. 그 남자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. 두 글자.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.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.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.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.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어요. 근데 꿈에 그 목소리가 나왔어요.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로. 깨고 나면 이불이 더웠어요. 이 나이에 꿈에서 이름을 들었다고 이불이 더워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. 창피한데 또 그 꿈을 꾸고 싶었어요. 그 남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. 형수님, 저 요즘 잠을 못 자요. 왜요? 자려고 누우면 자꾸 생각이 나요. 무슨 생각이요? 말하면 이상해져요.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어요.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.
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. 알면서 말해도 돼요. 라고 쳤어요.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. 귀가 더워졌어요. 잠깐 뒤에 진동이 울렸어요. 뒤집어 놓은 핸드폰이 바닥에서 울렸어요. 뒤집으면 읽게 되고, 읽으면 답장하게 되고, 답장하면 그 다음이 무서웠어요. 근데 결국 뒤집었어요. 사람이 그래요. 무서운 쪽으로 손이 먼저 가요. 딱 세 글자였어요. 형수님이요. 그 세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이미 그 사람 쪽에 서 있었어요. 저는 그 세 글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놨어요. 어두운 천장을 봤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, 그 아는 게 그날 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. 다음 날 저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.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. 강변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그 남자한테 전화했어요. 오늘만요. 오늘까지만이에요. 그 남자가 아무 말 안 했어요. 잠깐의 침묵 뒤에 어디예요? 했어요. 저는 위치를 보냈어요.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백미러를 봤어요. 제 눈이 보였어요. 49년의 눈. 평생 참아온 눈. 근데 그날은 그 눈이 달라 보였어요. 포기한 눈이 아니라 뭔가를 막 결정한 사람의 눈. 낯설었어요. 그러면서 반가웠어요. 그 남자가 걸어왔어요. 차 문을 열고 나갔어요. 밤 공기가 목에 닿았어요.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. 바람이 불었어요.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어요. 그 남자 손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. 손가락이 귀 옆을 스치고 멈췄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. 제 입에서 나왔어요. 근데 목소리가 말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. 말하면서 알았어요. 이건 경고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. 알면서도 여기 서 있다는 고백.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. 저도 알아요. 잠깐 멈추더니 그래서 오늘 형수님이 전화해줘서 다행이에요. 다행이라는 말이 따뜻했어요. 이게 다행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다행이면 우리 둘 다 이미 선을 넘은 거잖아요. 그 남자 가슴에 이 말을 댔을 때 멈출 수 있었어요. 정말로 그때 멈출 수 있었어요. 근데 안 멈췄어요. 왜냐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.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 손은 이미 그 사람 손을 잡고 있었어요. 놓지 않으려고.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. 새벽이라 우리밖에 없었어요. 따뜻한 게 두 잔 놓였어요.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. 오늘만이라고 했는데. 알아요. 지켜질 것 같아요? 저는 대답 대신 컵을 더 세게 잡았어요.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. 그 남자가 그걸 봤어요.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손을 잡았어요. 손바닥을 마주대고. 그때 알았어요. 말 안 해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.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. 가야 해요. 차 앞에서 멈췄어요.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.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말하면 이게 정리되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. 저는 돌아서다가 멈췄어요. 고마워요. 뭐가요? 제 이름 불러줘서요.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몰랐어요. 그게 나올 줄. 그 남자가 웃지 않았어요. 그냥 저를 봤어요. 그 눈빛이 뭔지 지금도 이름을 못 붙이겠어요. 집에 돌아오는 새벽도로 신호등이 노란빛으로 전멸하고 있었어요. 멈추지 않아도 되는 신호.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잠깐 섰어요. 노란빛이 제 얼굴 위에서 깜빡였어요. 후회할 거 알아요. 이미 알아요. 근데 후회한다는 게 그 시간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.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지켜낼 수 없어서 그게 후회인 거잖아요. 초록불이 켜졌어요.
저는 천천히 밟았어요.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. 저는 신발을 조용히 벗었어요.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셨어요. 창문 밖을 봤어요. 새벽 5시의 하늘. 맨 끝이 아주 조금 파랗게 바뀌고 있었어요. 그 파란 기운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. 내가 오늘 살아 있었구나. 그 생각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둘 다인 건지. 컵이 식어가는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. 지금도 가끔 그 주차장 앞을 지나가요. 그날 밤 제가 세웠던 그 자리.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요. 그냥 속도를 조금 줄여요.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지도 못하고 조금 느리게 지나가는 것. 그게 지금 제 마음 같아요. 후회하냐고요? 모르겠어요. 근데 하나는 알아요.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됐다는 거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49년을 참은 사람한테 단 한 번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있잖아요. 혹시 당신도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 한 번쯤 멈추지 못했던 적 있나요?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. 우리가 너무 오래, 너무 혼자 버텨온 것 뿐이에요. 제 이야기가 당신의 긴 밤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제 손 한번 잡아주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올게요. 혹시 제 이야기가 당신의 긴 밤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아무 말 없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세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